앞으로 10년 동안의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망하는 분위기 속에 전북도는 확정 때까지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 폐기물 처리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침출수와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행정복지센터의 이동약자 배려 시설이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산부 휴게실과 승강기 설치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남원 흑성에서 조선시대 유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방어 시설이 확인된 데 이어 최근에 화약고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국가철도망 구축의 기본 계획안에 전북 건의 사업이 대부분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계획안 가운데 전북 건의 사업은 7대 추진 방향 가운데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북도는 아직 최종안 마련을 위한 시간이 있다며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일 연속 한 자리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21일 저녁부터 22일 오후 2시 사이까지 모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명, 진안, 완주, 익산 각 1명 등 4개의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 21일 기준 0.76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김제에 꽤 큰 규모의 폐기물 처리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과 농민들은 바쁜 일손을 놓고 사업 저지에 나섰습니다. 네, 범시민 반대 운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제의 지평선 산업단지입니다. 이 일대 4만 9천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부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애초 지하 10m 깊이로 폐기물을 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는 지하로 25m를 더 늘린 매립시설로 변경해서 신청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5배 규모입니다. 폐기물 양도 112만여 세제곱미터로 100만 톤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자 인근 주민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저지에 나섰습니다. 침출수 유출과 악취, 경관 훼손으로 생존권이 위협받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130만 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평야지대인 김제 땅에 묵히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닥칠 피해와 공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곡창이다 보니 농민들의 토양오염 우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35m 땅을 파는다는 얘기는 그 지하수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침출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수맥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멀리 갈 수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의 용량 변경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업체 측은 전북도와 김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최근 법원이 업체 측에 손을 들어주자 김제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대책위는 조만간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어서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 전체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외 활동 시 야생 진드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도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에 걸려 지난해 전북도에서만 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인 남원 읍성에서 화약고의 건물지와 우물 등이 확인됐습니다. 남원시는 남원 읍성에서 조선시대 유물과 유구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벽과 남벽, 북문지를 비롯해 해자와 양마장 등 독창적인 방어시설이 확인된 데 이어서 최근에는 화약고 또는 관청의 추정 건물지와 우물 등이 조사됐습니다. 남원 읍성은 조선 선조 때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대대적인 보수가 이뤄진 곳으로 2015년부터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원읍성의 발굴 조사와 연구를 철저히 해서 문화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성을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인권 친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이동약자 배려 시설이 대부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산부 휴게실을 갖춘 곳은 2곳에 불과했고 장애인 이동 통로 등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한 주민센터입니다. 주차장이 지하에 조성된 이곳은 장애인 주차구역도 지하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지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 이동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전북도 인권정책팀이 장애인들이나 임산부, 노인 등 이동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 미흡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243곳의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주차장은 전체의 31%인 76곳, 출입문은 54%가량만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수시실은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보일 수 있게 설치가 돼 있다든지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청소용품을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안전바가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뭐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동약자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것은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시설이 2층에 마련된 곳의 경우 승강기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실군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를 가서 보면 2층에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2층에 올라가셔서 거기 2층 건물이 문화공간 또는 휴식공간 뭐 이런 것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을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이동약자에 대한 시설이 미흡한 것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이거나 법률 제정 전 만들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말로만 행복을 추구하지 않도록 미흡한 편의시설에 대한 개보 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김제 지역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제시는 청년 정착 대표 사업인 청년주택수당과 청년인턴사원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지원 범위가 더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수당은 청년 부부주택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최대 10년 동안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청년 인턴 사원제도 취업 청년 정착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최대 5년 동안 1,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제시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발전의 허리인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은 인구 구조 불균형과 인구 소멸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장기 근속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일반 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에게 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4월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지급액은 70만 원으로 5월 초까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남원 지역 대나무밭 화재 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원경찰서와 남원소방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 40분쯤 남원시 보절면 도룡리의 한 마을 대나무밭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가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대나무밭에서 불에 타 숨져 있는 85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인은 화재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은 대나무밭 150제곱미터가량을 태운 뒤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전북이 요청한 철도망 구축 사업 대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오전 10시 온라인 방식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국토부가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철도에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에서 밀리면 다음 사업을 위해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전북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전주 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 새만금 목포 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 추진을 건의해왔습니다. 이 중 대구에서 광주 달빛 내륙철도와 새만금 목포 철도 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사업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북도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동서를 이어주는 전주 김천 간 철도도 또 다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돼 사실상 사업 추진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나마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 사업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철도 현안 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가뜩이나 낙후된 전북교통 SOC가 더욱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아직 공청회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선다는 것이 전북도와 정치권의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국정원의 사찰과 관련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본인에 대한 14건의 사찰 문건 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지만 불과 3건만 공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찰 문건이 많아 국정원에 3차 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찰 문건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해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명백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제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20일 밤 11시쯤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신호대기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안군이 부안예술회관에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부안군은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종사자, 입소자 등 백신 접종에 동의한 7천여 명 가운데 1,200여 명을 우선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2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며 의료 인력과 관련 기관 직원 등 67명이 배치됐습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네. 보통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김난영 아나운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잠이 많아요, 그냥. 한 9시간 안팎으로 자는 것 같아요. 많이 네. 자는 건가요? 충분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충분한 숙면, 미용에도 좋지만 치매 위험까지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유럽 연구팀이 영국인 8,000명을 무려 25년간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50대와 60대의 수면 시간이 하루에 6시간 이하인 사람이 7시간 이상을 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3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잠이 보약이다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네.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적당한 운동 또 충분한 꿀잠으로 치매 미리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꺼운 입술 걸음걸인 뒤